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 소장입니다. 이제 연휴가 끝났네요.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본격적인 장세가 들어가는데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내일 이제 본격적인 5월장 시작 전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장에서의 매도 이유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네요. 그죠? 체코 원전이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거래 잔고가 사실 이전 4월 30일 기점이 32만 건이었다면 5월 2일장에 138만 건까지 급증을 하면서 공매도 이 매매 때문에 사실 가지고 있던 이런 이 기관들이라든지 또는 이 큰손 자금들이 좀 이탈을 하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가져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본주인 두산이 사실 6% 이상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체코 원전 확정은 두산한테는 좋은 호재로밖에 다가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금요장에서 일단 인위적으로 공매도 대차 잔고 때문에 하락을 했다는 이 부분들은 저는 되게 악재가 아니라 이미 금요장에서 한번 소멸을 하고 월요장에 다시 한번 추가 매집, 즉 재료가 이 수요장에서 다시 한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추가나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장에서 마이너스 5.01%까지 하락을 한 27,500원의 장은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공매도 대차 잔고가 늘었습니다만 다행인 건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고 매물대를 터치하고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6.56%까지 저가를 한번 내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4.49%까지 한번 상승을 시키면서 일단 물량들을 좀 소화를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공매도는 이제는 이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매입을 해놓고 그 안에서 공매도를 쳐야지만 가능한 수치인데 중요한 게 자, 이 3월 31일부터입니다. 해당 라인부터죠. 그럼 이때부터 이 꾸준하게 매입을 했던 이런 큰손 세력들이 그동안에 일단은 공매도 대차 잔고 일단 가지고 있던 매입량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에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해당 라인에서 빌려서 팔아놓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갚게 되면 일단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 보니 일단은 공매도 잔고들을 좀 떨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남아있는 잔고 수량이 38만 주예요.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0억 원 정도 가까이 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는 100억 원 때문에 더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낼 것이냐? 그러기는 힘들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료가 후반형, 그러니까 이 선반영은 안 되었죠. 일단은 그렇다면 지금 이 100억 이 해당 라인에서 공매도를 쳤다라는 것은 평균 단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들이 자 투자별 매매 동향 잠깐만 볼게요. 현재 기관들 자금들의 매매 추이를 보면 3월 31일 날 이전까지 볼게요. 자, 3월 31일부터 이때부터입니다. 자, 외인들부터 해서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다가 기관들이 4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기 시작했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봉 차트로 4월 10일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4월 10일부터면 해당 라인 굉장히 저점이죠. 그럼 지금부터 자, 저점부터 지금까지 매집을 해놓은 부분들이 현재 이 바닥 부분에서 지금까지 약 30% 정도 다시 한번 올라왔죠.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라인에서 공매도 대체 장을 갖기 위해서 공매도를 쳤다는 것은 해당 라인에서 가지고 있던 비중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쳤던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 138만 주면 그동안 모았던 일단은 잔고 자체를 거의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는 더 떨 거보다는 앞으로 일단 앞으로 다시 한번 공매도를 위해서는 신규 자금들, 즉 공매도 대차 잔고를 갚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매입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마이너스 5%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바닥을 잡고 다시금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뭐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투자별 매매 동향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한 달간 가장 많이 매집을 해놓은 건 기관들입니다. 679억을 매집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차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V자 반등 이루어졌던 4월 10일부터 강력한 매집봉들이 형성이 됐죠. 그러면 공매도가 138만 주 이상 늘어나면서 거의 6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해당 라인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평균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더 이상은 공매도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는 자 외인들이 요즘 최근 매수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금요장 하루 빼놓고 매입을 해놓은 게 거의 800억 이상을 매집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개인들이 금요장에서 350억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개인들 안에 큰 손 세력들, 즉 이 뭐 세력이라 단기 세력이라 표현할게요. 세력들 입장에서도 공매도 떨어져 나간 걸 알았기 때문에 금요일날 강력하게 매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공매도 같이 쳐야 되는 연기금 역시 금요장에 54억 이상을 일단 다시 한번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 연기금이 바라보는 시각은 앞으로 하단에서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이 부분부터는 수요장은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수요장 열어보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매집 형태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외인들 보유 비중 보시게 되면 지난 4월 11일부터 지금까지를 봐도요. 자, 23.96%, 23.92% 비슷하죠. 결과적으로 단기에 들어왔던 이런 자금들은 그대로 이탈하지만 롱펀드 자금들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비중을 채워놨다. 결과적으로 아직 이제부터 다시 한번 터질 수 있는 기본 요건은 갖추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매도가 털어졌을 때 한 가지 또 이점이 있겠죠. 어떤 이점인가요? 바로 지금같이 상승 추이 있을 때 바로 이 신용 잔고율이 떨어졌을 겁니다. 보나마나 뻔했죠. 자, 신용 잔고율. 이 두산 에너빌티는 신용이 20%짜리입니다. 즉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200만 원의 현금만 있으면 나머지를 외상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 자, 그러니까 4월 11일 달 여기서부터만 봐도 돼요. 자, 이때부터 주가가 V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 신용잔고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하지만 금요장에서 어느 정도 일단은 공매도가 딱 떨어지면서 신용잔고율도 다시 한번 이전 한 달 전보다도 더 낮아졌기 때문에 신용잔고에 대한 위협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럼 앞으로 신용잔고 털릴 일, 투신해서 던질 일 없다 보니까 두 번째 안전장치가 또 새겨진 거죠. 자, 지금 저는 두산 에너빌티 관련해서 기사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이 건설사에서 650조 SMR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고분분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에 들어올 게 앞으로 미래 가치죠. 지금 현재 이 삼성물산 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 하면은 우리가 이 지금 체코 원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초로 체코에다가 원전 기술을 원전 건설을 줬던 게 삼성물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삼성물산에서 준비하고 있는 또는 이 DLENC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SMR 관련해서 전부 다 비경수로형 제4세대 SMR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X에너지의 지분을 사들인 게 DLENC고요. 그리고 이 좀만 기사 올릴게요. 그리고 현대건설에서 이 미국 SMR 설계회사인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루마니아 SMR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도 자, 뉴스케일 파워 하면 또 어디가 떠오르시죠?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지금 이 엑스에너지부터 이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도미니언 에너지까지 모두 이 대한민국 건설사 중에서 강력하게 지금 MOU를 체결하면서 제 4세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부 다 핵심 기자재라든지 MOU를 체결해 놓은 게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지금 이 3분기 이하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SMR 시장이 뿜어져 나갈 때 사실 두산은 그대로 재료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두산 에너빌리티를 단타나 단기 치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왜? 두산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20, 30% 먹으려고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저랑은 안 맞습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릴 때 항상 중장기 이상의 섹터라고 말씀을 드려요. 결과적으로 이런 중장기 이상의 재료들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바로 두산인데 그럼 이런 자리에서 사실 SMR 650조 시장에 대한 준비들 또는 지금 정책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핵으로 정책적인 이슈가 사라졌다가 눌림목이 줬다가 지금 이재명 테마부터 해서 김문수 또 한덕수 테마까지 SMR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겹포제가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상승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주도적인 모습다운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 현재 두산이 올해 들어서 올라간 게 51.88% 상승했습니다. 그럼 보통 2023년에도 그랬고요. 그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었죠. 보통 600에서 많게는 1200% 가까이 갔던 종목도 참 많았습니다. 24년도 제주반도체나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800% 이상 급등들을 했어요. 이 정도가 돼야 사실 주도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두산도 일단 3분기 이상부터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상승 여력 재료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서 사실 두산을 매도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자리가 왔을 때 기회라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매수 포지션으로 완벽하게 전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
혼자서 판단 어려운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두산이 말씀드렸죠. 제가 이 제 무료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본주인 두산으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이유가 세력들이 워낙 두산 에너빌티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변동성 장에서는 두산 에너빌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또는 이게 증권과 찌라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귀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타점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세력들한테 돈으로 이길 방법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좋은 자리에 사서 정말 제대로 올라갈 때까지 잘 버티다가 파는 게 가장 큰 전략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종목 소통방 안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면 12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장 아침부터 또 여러분들 좋은 자리에서 전략들을 가져갈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방 입장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8486-8035 이 번호로 9빌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 통해서 해당 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들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비번 따로 안 걸어놨으니 편하게 입장하시고요. 만약 내가 평균 단가 때문에 지금 고민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본인 평균 단가와 비중 있으시죠? 이 비중을 함께 넣어주시면 비중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평단 비중 고려해서 한번 전략을 짜가지고 여러분께 답장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해당 방에서 계시면 조금 더 마음 든든하게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그럼 그렇다고 6월 3일 날 대선 일자가 있는데 단기 테마성 종목들 통해서 주변에서 수익 보신다는 분들 막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실제 이걸 잘 뜯어보면 이런 단기 테마성 안에서 수익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단타성 종목에 워낙 변동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제 예전에 이런 말씀드릴 때 항상 저는 이 증권사부터 해서 자산 운용사 대표 전문가로 있을 때까지 이 객장보다는 실제 대형 자금들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롤링이라고 할까요? 핸들링, 자금을 직접 운영해 봤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테마성 장세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금 20일 있다 수익 내드릴까 의미 없죠. 요즘 같은 양에서는. 제가 운영하는 노다지방 같은 경우도 종가 베팅 전문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규장 마감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8시 전에 제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애프터마켓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여러분들 시간 될 때 아무 때나 팔아도 수익이 나올 수 있어야지만 바쁜 개인들은 그게 진짜 수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통해서 요즘 테마성 장세 안에서 세력들 창구 물량이라든지 또는 수급까지 지켜보면서 재료까지 더해서 여러분께 종목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노다지방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 1박 2일도 내가 바빠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다지방 안에서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어 통신량에도 4일 동안 67% 이상 수익을 내드렸거든요. 인벤티지 랩은 이틀 동안 50% 정도의 수익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안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만 딱딱 찝어서 구도 테마로 갈 수 있는 것들은 따로 여러분께 문자 보내서 안내드릴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노다지 수익방에서 안내 받으시는 분들 상당히 재밌게 운영하고 계시죠. 실제 저는 이런 테마성 장세 안에서도 한 테마에 너무 몰리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수요장에도 TY홀딩스라든지 태형건설, 한덕수 테마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일단 TY는 대명 소모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났습니다. 하지만 태형건설이 24% 이상, 두산 본주가 6%, 이스페타시스는 정말 전략적으로 잘 들어간 종목이죠. 지금 미국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급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가 본딩 리스크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이수 들어가는 부분이 16% 이상. 인벤티지 랩은 정말 많은 분들 감사하다는 문자 주셔서 저도 감사한데 다시 한번 상한가 들어가면서 50% 이상의 수익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시간에 맞게끔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티 리딩방 들어오실 때 함께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두빌이라 문자 주실 때 내가 1박 2일 종가 베팅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두빌 참여라 문자 주시고요. 또는 이 안에서 주도주만 딱딱 집어서 문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계좌 사이즈 2배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두빌 2배라 문자 주시면 제가 월요일 수요장 내일부터 종목 문자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벤트는 2개 모두 참여 가능하니까요. 참여 2배 다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아끼지 않고 넣어드릴 테니 김 소장 영상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유튜브한테는 거의 월급과도 같습니다. 자, 아울러 저한테 문자 주실 때 여러분들 굳이 상단에 있는 번호 요즘 바쁜 세상인데 메모하지 마시고요. 조회수 보시면 옆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자동 문자란 글귀 뜰 겁니다. 옆에 있는 링크 꾹 누르시면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낼 수 있게 핸드폰 창이 자동으로 바뀔 테니까 편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소통방에서 빠른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 타점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소통방에서 뵐게요.